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한도 소진률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과 실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방향, 이렇게 좀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네이버에 종목을 검색을 하면 이런 창이 뜨죠, 그죠? 지금 SK텔레콤을 검색을 했는데 요 메인 화면에 SK텔레콤 현황, 그리고 밑에 뭐 종합정보 시세 차트의 분석이 있고요. 오른쪽 위쪽으로 보면 투자 정보라고 있습니다. 여기 뭐 시가총액도 있고 시가총액 순위도 있고요. 위쪽으로 보면은 외국인 한도 주식 수라는 것도 있고 외국인 소진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기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 한도 소진율이라는 것이 생긴 것은 꽤 오래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존재를 해왔던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국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분율을 제한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지금보다 20-30년 전, 60-70년대, 80년대만 해도 지금 경제 규모보다는 훨씬 우리나라가 작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의 기업들은 그 규모도 작고, 자, 그런데 그 당시 선진국들, 미국, 일본, 영국 같은 나라들이 고작 몇십억, 몇백억 하는 기업들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분 취득을 할 수가 있겠죠. 절반 이상, 51% 이상 가져가면은 자기 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업들이 말만 우리나라 회사이지 실제적으로는 외국인에게 다 팔려버리는 그런 형태가 벌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외국인 한도 소진율이라는 것을 책정을 했었는데 WTO가 출범이 되고 세계 무역기구죠. 이 WTO의 입김이 점점 세지면서, 그리고 세계 자유무역화 바람이 70년대, 80년대부터 불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외국인 지분 한도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전 세계가 그 흐름을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성장 중이었고 단계적으로 지분을 제한을 철폐, 그러니까 점점 국가가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규모가 좀 커지고 난 다음에 철폐를 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90년대에 IMF가 터졌죠. IMF는 국가 부도인데, 그러면서 IMF로부터 달러를 조달받는 것인데 달러를 준다는 조건이 금융개방이죠. 이 금융개방으로 인해서 주식시장도 열리게 되고 부동산 시장도 열리게 되면서 이 IMF 때 폭락했던 그 시세에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국내 부동산을 다 싹쓸이 해갔죠. 그들은 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보다 더 많은 경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폭락의 기회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이 금융 경험, 주식만 예를 들면은 국내 대한민국 주식은 1950년대 말에 생겼습니다. 역사가 이제는 60-70년 정도, 100년이 아직 채 안 되죠.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는 유럽에서, 특히 네덜란드에서 주식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1600년대입니다. 역사가 400-500년이 다 돼가고 있죠. 그만큼 금융 경험이 적었던 것이, 세계화 경험이 적었던 것이 IMF 때의 대응이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였던 단계적 철폐를 실패를 하고 IMF가 터지면서 완전 철폐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 중소기업을 한번 쳐볼까요? 자, 인터파크를 쳐보니까 상장 주식수가 8,100만 주입니다. 외국인 한도 주식수가 8,100만 주. 외국인이 마음먹으면 물론 그게 쉽진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외국인이 마음먹으면 다 사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현대일렉트릭 상장 주식수가 3,600만 주고 외국인 한도 주식수가 3,600만 주. 역시 이론적으로는 외국인이 마음먹으면 이렇게 힘들게 키운 회사 바로 그냥 사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 봤던 SK텔레콤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SK텔레콤을 보니 상장 주식수가 7,200만 주고 외국인 한도 주식수는 3,500만 주 됩니다. 거의 절반 정도이죠. 자, 기본적으로는 다 개방을 하지만 외국인 투자 제한이 걸려있는 종목들도, 산업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국가 기반 산업이 되는 운송이라든지 에너지, 통신, 언론 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외국인 손에 들어가면은 국가 기반이 흔들리는 산업들이죠. 운송이 되어야지만 경제가 돌아가고,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산업이 돌아가고, 통신이 되어야 소통을 할 수가 있고, 언론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국가 기반 산업들은 외국인 투자 제한을 걸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통신, 국가 기반 산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제한이 걸려 있고, 보통은 50%가 넘지 않도록 49% 정도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무리 매수를 해도 전체 주식의 49% 이하만 매수를 할 수 있게 해서 보호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통신 중에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도 있죠.
KT도 들어가 보면 상장 주식 수가 2억 6천만 주, 외국인 한도 주식 수는 1억 2천만 주. 역시 제한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상장 주식 수가 59억 주고 외국인 한도 주식 수도 59억 주. 제한이 없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다르게 한국전력을 보면은 상장 주식 수가 6억 4천만 주, 외국인 한도 주식 수가 2억 5천만 주. 역시 제한이 걸려 있죠. 국가 에너지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 산업으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초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실전에서는 또 어떻게 참고를 해볼 것인가, 그 부분도 간단하게 알아보면은 키움증권 기준입니다. 단축번호는 0241이고 외국인 정보의 한도 소진율 상위 부분 그리고 한도 소진 증가율 상위, 요거 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소진율 상위 쪽으로 보면은 여기 전체 코스피 코스닥 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첫 번째로 보시는 것이 SK텔레콤이 있죠. 여기 외국인 한도가 3,500만 주, 외국인 보유 주식수가 3,200만 주,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300만 주가 남은 것이고,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하면 91%가 소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3,500만 주에서 3,200만 주는 91%다. 이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3대 세력이 있죠. 개인, 외국인, 기관. 자, 이렇게 크게 3개 세력이 있는데, 물론 외국인이 매수를 하지 않고 기관이 매수를 해서 더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매우 많지만, 외국인이 보유를 할 수 있는 주식이 한도가 소진이 다 되었다,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죠? 자, 여기 위쪽으로 보면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 부분이 3대 세력의 주식 보유 수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게 조금 낮아지고 있죠. 외국인이 지금 팔아서 91%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는 91%, 93%, 94% 더 높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리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이 주가 상승을 주도를 했습니다. 함께 올라가고 있죠.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외국인 보유수량을 보면 3,100만 주, 지금과 비슷하게 90%가 넘은 상태였죠. 자, 근데 여기서 외국인 보유수량이 3,600만 주로 한도 소진을 다 가져갔습니다. 매수 매도 과정에서 살짝 넘어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100%를 채웠다. 더 이상 살 게 없다는 거죠, 외국인이. 자,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추가 상승의 힘을 잃고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이제는 팔아주면서, 그렇죠. 자, 이것으로 외국인 한도 소진율이 70%에서 80%로 지금 상승해 가고 있다. 그러면서 주가도 함께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주가 상승에 대해서 함께 외국인 매수세에 함께 타보는, 세력의 등에 한번 타보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고, 또 90% 이상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여력이 이제 부족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등에서 나오거나, 그것을 또 참고를 해서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또 판단을 해서 이런 위치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또 참고를 해볼 수가 있고, 한도 소진율 증가 상위 부분을 보시면 전날, 그 다음에 5일, 10일, 40일, 60일 이렇게 있습니다. 10일 정도로 볼까요? 과거 10일 동안에 외국인 한도 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된 종목이 보여집니다. 첫 번째가 대주전자재료죠. 10일 만에 5.8% 엄청나게 외국인이 사들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과거 10일 동안에 많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보분들은 외국인이 사고 있고 올랐으니까 더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서 산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이제 고점이죠. 5일, 10일, 40일 이렇게 보셔가지고, 당연히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지 저항이라든지 추세, 추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외국인이 소진이 되고 있지만 이제 출발 직전인 이격도가 멀지 않은 곳을 우리가 여기서 또 종목을 찾아볼 수도 있는 그런 행위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외국인이 산다고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것과 동기화가 되는 것을 찾는 것이 이제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만의 노하우가 되는 것이고요. 외국인이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것, 외국인이 사지만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종목, 이렇게 크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창으로, 한도 소진율 증가상이라는 창으로 계속해서 기본적인 차트와 종목에 대한 공부와 이것을 접목을 하면은 본인만의 노하우를 또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도 보면은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렸지만, 그전에는 여기서 좀 파는 듯 보였지만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은 또 많이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여기 대비 여기까지 한도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평선들 60선 지켜주고 전 고점 부근이고
지금 이슈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종목을 찾는데 참고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기초적으로 외국인 한도 소진율이 무엇인지 그리고 HTS에서 간단하게 또 참고 정도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오늘은 알아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식 초보분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대해서 즐거움이 느껴진다면 그 무엇보다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